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자, 다음 중 조건에 다시. 자, 조건의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하여서 저장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개발을 할 때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변수. 예,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변수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방을 만드는데 이 변수의 이 그릇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며 뭐 저장하는 이 그릇이 어떤 형식 그릇의 형식 여기 담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종류 유형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종류를 데이터의 유형을 규정하는 그런 이 변수의 데이터의 유형을 어,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약속돼 있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는 이 데이터 유형을 규정하는 어떤 데이터형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형.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타입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나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그 유형들은 숫자가 있죠. 숫자. 가장 제일 많이 쓰는 숫자. 그래서 숫자도 정수가 있고 또는 뭐 소수 그 정수 말고 실수가 있죠. 실수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을 있을 수 있는데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정수 타입은 여기 1번 인테저 이게 이제 정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타입 캐릭터 타입이죠. 문자 타입은 캐릭터 한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 타입 어레이 타입이라고 해서 같은 타입의 데이터 집합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분리는 뭐냐면 참 거짓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쓰는 것이 불린이에요. 그래서 불린형은 당연히 참 거짓, true, false 이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C 언어의 제어 구조, 컨트롤 스트럭처에 대한 문장을 실행한 다음 조건을 검사해서 반복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문이 무엇이냐. 우리가 C 언어든 자바 언어든 모든 문법에서 가지고 있는 제어문이 있어요. 제어 구조. 제어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반복문과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과 조건문이 있는데 그래서 반복문은 어떤 행위를 어떤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떤 특정 시작과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지정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구문에는 보통 for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 while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세 가지 쓰고요. 조건문은 if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 for문은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을 지정하는 수식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문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for문은
이렇게 해서 초기값 이렇게 쓰고요. 땡땡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최종값 최종값에 대한 조건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증가값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문구를 쓰고요. 그다음에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할 문장을 반복하는 제어문 조건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이면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은 보통 이렇게 while 하고 여기에 조건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문이 참이면 이 브레이스 안에 있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은 조건에 따라 분개할 곳이 여러 곳인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렇게 해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어떤 여기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 값이 그래서 뭐 1이면 뭐를 실행하고 2이면 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할 수 있게 이 값에 따라서 분기할 수 있게 해주는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위 문장에서는 잘 보세요. 문장을 실행한 다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은 실행한다는 거죠. 1회 실행. 1회는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구문은 두와일문입니다. 두와일문. 그래서 두와일문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while 해서 조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실행을 해요. 뚫려 있어서 그래서 여기 한번 실행하고 그다음 while문으로 조건이 참이면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두 while문이고 while문은 조건이 위에 있어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조건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여해야 안에 실행을 합니다. 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제어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요. 자, C 언어 코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일단 int main voi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함수예요. 메인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int라는 것은 반환 값입니다. 반환 값. 이 함수가 끝나면 int 정수형 값을 반환해라 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고요. void라는 거는 이 입력 값인 거예요. 이건 출력에 대한 조건이고 출력에 대한 데이터형을 정의해 주는 거고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입력값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void라는 것은 입력값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는 입력값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세요. int 그래서 이거는 정수형 변수를 정의할 때 쓰는 예약어고요. 그래서 변수 a에다가 3을 저장합니다. 자, a라는 변수 함이 있고요. b라는 변수 함이 있어요. 여기다 3을 넣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6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CDE도 있어요. CDE라는 함도 이렇게 3개 만듭니다. CDE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다 정수형입니다. 정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CDE에다가 뭘 저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밑에 설명을 제가 추가해놨으니까 설명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A와 B의 n% 이 표시는 뭐냐면 그 A와 B가 이진수라고 가정하고 그 이진수의 값을 그 비트 곱을 하는 거예요. 비트 논리 합이나 비트 논리 곱을 하는
양식 중에 방법이 표기인데 %는 뭘 말하냐면 비트 논리 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AND 연산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ND 연산은 어떻게 합니까? 3과 6의 정수형인 4바이트. 자, int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32비트로라고 가정했을 때 32비트에서 맨 오른쪽 자리에 3을 표현하는 이진수. 이 3은 10진수잖아요. 근데 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0011이 됩니다. 마지막 자리 네 자리는 어떻게 0011 이건 뭘 의미하면 이진수의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하면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이에요. 그래서 3은 이진수로 0011인데 6은 0110이에요. 그래서 n%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AND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0이면 0이고 자 이쪽이 0이고 이쪽이 1이면 얘도 0이에요. AND라는 거는 둘 다 1인 경우만 참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 값이 다 1인 경우만 1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n%로 계산했을 때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자리 1, 0이니까 어떻게 0이 돼야 되죠? 1, 1 AND로 하는 거니까 1이 되고요. 0, 1이니까 0이고요. 0, 0은 0입니다. 그리고 앞자리는 전부 다 0이니까 당연히 다 0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는 0010 이렇게 됩니다. 0010은 2의 1승 더하기 2의 0승 곱해서 하면은 2의 1승만 남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수 C에 뭐가 들어가요? C에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D 볼게요. D는 A 짝대기 모양인데요. 짝대기 모양은 뭘 의미하냐면 5할 연산을 의미합니다. 자 5할 연산하는 방법 자 0, 0, 자,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0, 0은 0이고요. 결과가 그 다음에 0, 1은 1입니다. 5할은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만 1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1, 0, 1 됐고요. 1, 1, 1, 0, 1,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1이 3개예요. 1이 3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0, 1, 1 그래서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의 2승은 4, 2의 1승은 2, 2의 0승은 1. 다 더하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7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꺽쇠 모양, 여기 이렇게 모양은 XOR 연산이에요. XOR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0,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XOR은 00은 0이고 자, 그 다음에 1, 0은 1이에요. 자, XOR은 뭐냐? 베타조 논리학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가 1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값이 같으면 0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두 값이 다를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계산 다시. 자 1, 0은 다른 값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1, 1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0이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은 다른 값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0, 1,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이렇게 하면은 자 4, 그다음에 0, 그다음에 1 그래서 5 이렇게 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자 2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5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 C, D, E를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이 printf라는 함수 이 함수는 이렇게 그 C, D, E를
여기가 정수, 요 D라는 거는 디지트예요. 정수를 정수를 받아서 출력해라라는 이 표기예요. 요게. 그래서 CD2를 출력하면 275가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설명 부분이 많을 건데요. 일단 혹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들어보시고 다시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프로그래밍 실행 결과에 의해 변수 a, b에 저장되는 값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a라는 방에다가 16을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곳에다가 64를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시프트, 자, 시프트예요. 이게 오른쪽 시프트가 있고 왼쪽 시프트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 시프트는 오른쪽으로 이게 1비트씩 시프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시면, 자, 지금 A의 값에 이진수 값을 이만큼, 두 칸만큼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칸만큼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화면에서. 자, 0, 0, 0, 1, 0, 0, 0, 0. 요게 16을 말하는 거예요. 자, 16이, 자, 이진수 8자리로 표현을 했을 때, 자, 000, 1, 0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 그렇죠? 왜? 자, 이 네 자리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2의 몇 승입니까?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의 4승, 2의 4승이 얼마예요? 16. 그래서 16은 10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오른쪽으로 두 칸씩 시프트 해볼게요. 이 화살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이 어디로 갔어요? 몇 번째 자리로 갔습니까? 원래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였었는데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였어요. 근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칸 이동한 거죠. 자, 그래서 두 칸 이동하니까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2의 2승 자리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결과값은 얼마다? 4. 그러고 보니까 이건 어떤 결과예요? 16을 이 4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6을 뭘로 나눈 것 같다? 4로 나눈 것 같다. 그죠? 자, 4로 나눈 것 같다. 그 4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2의 2승만큼 나눈 거예요. 2의 2승만큼 나눴다는 얘기는 자, 이 시프트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자, 이 시프트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원래 그 계산을 대상이 되는 값에 요 a라고 한다 그러면 a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하는 거와 같다. 어떻게? 얼마로? 2에 나누기 해주는 거와 같은데 여기 요 2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 이동하는 값에 이동하는 횟수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지수승으로 써주면 돼요. 2에 몇 승? 요 지수승이 뭐가 된다? 이동하는 횟수다. 이렇게 나눠주면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왼쪽으로 하는 거 볼게요. 왼쪽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보면은 자, 왼쪽으로 가는 거. 자, 왼쪽 시프트는 1비트 시프트 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볼게요. 자, 64 값은 자, 1, 2, 0, 1, 2, 3, 4, 5, 6 2의 6승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2의 6승이면 얼마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4, 4, 16에다가 4 곱하면 4, 6에 24에다가 64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64가 되고요. 1, 0, 0, 0, 0, 0, 0. 요 값을 자, 왼쪽으로 위치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1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2의 8승 위치.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에서 9번째 자리로 가는 거예요. 9번째 자리로. 그래서 2의 8승 위치로 갑니다.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2의 8승은 얼마? 256이거든요. 자, 264에서 256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뭘 한 거예요?
64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예요? 2에 얼마? 2승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4를 곱해준 거다. 똑같다. 그래서 25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2에 자, 그 원래 값에 왼쪽 시프트는 어떻게 주는 거다? 자, B 값에 왼쪽으로 시프트 하다는 얘기는 B에다가 곱하기 2의 2승을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왼쪽으로 하는 거는 곱하기,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떤 값으로 나눈다? 피제수는 2의 몇 승이냐? 2의 이동하는 자릿수만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명령을 실행할 때 A와 B의 값으로 옳은 것은 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if문이 이제 나왔는데요. if문에서 조건에서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참인 거예요. 자, 그러면 A 값이 있는데 기준이 5인 거예요. 5. 그죠? 5. 그래서 5 이제 이상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5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5를 포함한 요렇게 잘라 볼게요. 5를 포함해서 이 위치. 그다음에 5보다 미만인 경우 위치.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B 이렇게 있을 때 자, 5보다 큰 경우는 A가 5보다 같거나 큰 경우는 B는 얼마라는 거예요? 7이라 7을 넣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조건 하입니다. 요 안에서입니다. 요 안에서 if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다시 10보다 10이라는 기준을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10이에요. 그러면 10보다 여기가 10입니다. 큰 경우 그죠? 요 큰 경우 그러니까 10이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B는 얼마다? B에다가 이렇게 B가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에다가 5를 더해서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5고요. 그렇죠? 그러면 5와 5를 5보다 같거나 크고 10보다 작으면 요 안에 있는 거는 B는 7이고 그죠? 그리고 A가 10보다 이제 크면 그죠? 이 조건이 A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B가 7인 경우는 10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10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건 안에서. 그러니까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B는 7이고 그리고 B보다 A가 A가 음, A가 10보다 큰 경우는 B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서는 이제 A가 5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 else가 있죠? 이게 아니면 이게 참이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요게 거짓이면 이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 5보다 작은 경우 A가 5보다 작은 경우는 B는 6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각 지문을 따라서 한번 볼게요. A가 5일 때 B는 5이다. 맞아요?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B가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A가 11일 때 A가 11이라는 얘기는
A가 1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는 12가 된다 그랬죠.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7일 때 A가 7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사이에 있는 거예요? 5보다 크거나 같거나 10보다 작거나 같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7이어야 되죠. 틀렸고요. A가 3일 때 A가 3이라는 얘기는 A가 5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B가 6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6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스위치 A로 시작되는 명령문이 있다고 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A 값에 따라서 실행할 명령문이 달라진다.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 값으로 실수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틀린 게 A에 요 들어가는 요 값은 스위치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하고 뭐 케이스 뭐 얼마 1 케이스 2 뭐 이런 식으로 구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A 값이 1이면 여기 실행되고 얘가 2이면 여기 실행되고 이런 건데 여기에 A 값은 int, 캐릭터, enum 요 형만 가능합니다. 실수는 안 돼요. 실수는 안 돼요. 이거 틀린 거고요. 그래서 A와 일치되는 레이블이 없으면 디폴트 이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실행하다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여기 디폴트라는 거를 이렇게 지정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스위치 문 안에 스위치 문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또 프로그래밍 나왔는데 자, C 프로그래밍에서 자, void main. 자, 여기서 void라는 거는 출력값이 없다는 뜻이고요. 여기 입력값도 없어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자, int i는 10이에요. 자, i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0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10이 들어 있어요. 예, 0을 넣었어요. 0을. 자, 그 다음에 while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자, i가 1보다 클 때는 요 구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일 때 i가 10이죠. 자, 여기 일단 코드 보시면 i가 1보다 클 때 자, i는 1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1보다 클 때니까 당연히 1보다 1 클 때니까 당연히 이 while문은 어느 값부터 그러니까 i가 10부터 출발하니까 10부터 어떻게 2일 때까지 여기 안에가 실행되겠죠. i가 1일 때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바깥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안에 들어가면 요 i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 뭐하고 같은 거냐면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라. 요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아이고 잘못했네요. i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i를 하나씩 빼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 퍼센트 3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1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예요. 1이면 이 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면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기존에 있던 합값에다가 i를 더해서 저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구문 설명은 제가 다 됐고 자, 그럼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보세요. i가 10이죠. i가 10입니다. 자, 볼게요. i가 이제 10일 때는 맨 처음에 10이죠. 10일 때는 어 지금 맨 처음에 딱 10인데 들어와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실행이 됐어요. 들어와서 i를 하나 줄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뒤에 값은 없고요. 그 다음에 9부터 출발합니다. 자, 9일 때는 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건에 맞지 않아죠. 나머지가 1일 때만 합에다가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바깥으로 튕겨나가고요. 그래서 다시 while문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8로 바뀌어요. 9에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그럼 8에서 다시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합에다 저장하지 않고요. 7일 때는 다시 7로 마이너스 1에서 7이 되면 7을 3으로 나누면 1이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합에다가 7을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으로 했을 때도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2고 4로 나눴을 때서야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11이 어떻게 됩니까? 7에다가 7에다가 4를 더하니까 7에다가 4를 더하는 겁니다. 4를 더하니까 11이 되죠. 그 다음에 3은 나눠도 0이 되고 2를 나누면 2가 되고 1을 나누면 여기서 자 보시면 2일 때 여기 2 조건일 때 내려와서 여기 i가 1이 되는 거예요. 2가 됐을 때 2 조건 i가 2였을 때 반복해서 돌아와서 i가 1이 되니까 1이면 이제 1 나누기 3을 하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하나 더해서 11에다가 1을 더해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출력값은 12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포인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포인터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좀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다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자, 일단 A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치고, 자, 기본적으로 A라는 변수가 있어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주소가 1000이에요. 자, 여기에 10이 들어 있습니다. 10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B 공간에다가 얘는 이제 1004예요. 네 자리씩 증가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템프가 있어요. 템프 변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PA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고 PB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뭐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게 뭐 꼭 뭐 실제 이렇게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PA라는 포인터 변수를 쓴다는 얘기는 PA라는 그 변수에다가 주소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PA에다가 어떤 저장돼 있는 어떤 값의 주소 값을 저장한다는 뜻이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자, 그리고 %A라고 했을 때는 뭘 의미하냐면 A가 저장된 A 변수의 주소 값을 표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그림상에서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예예요. 실제 값은 아니고 %, 여기 자, %A 값은 어떻게 보면 얼마예요? 1000이죠. 지금 현재 상태 그림상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B는 1004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은 int PA 포인터에다가 A %, A에 저장된 A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000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구문은 B의 %, 그래서 주소값을 저장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4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PA 포인터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A의 변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 1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PB 값은
요 20을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템프에다가 요 비어 있는 값이죠, 지금. 템프에다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두 변수 A, B의 값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체하려고. 이 값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 10이 지금 들어있는데 B에다가 10을 넣고 A에다가 20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자, 일단 템프에다가 PA 포인터 값을 저장하라 이런 뜻이는 무슨 얘기냐면 PA가 가리키고 있는 PA가 1000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1000이 들어있는 곳 위치에 있는 값 10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템프에다 저장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템프 요 구문은 이 포인터 변수 PA가 가리키는 변수 A의 값 10을 템프에다 저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템프에다 저장하죠. 그럼 이제 10이 됩니다. 템프에 10이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는데 요 답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을 템프에다 넣고 그 다음에 B 지금 이 PA에다가는 이 PA 요 포인터 변수 PA 값이 가리키는 요 10, 요 위치 요 값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는 거야? 20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터 PB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 PA에다가 포인터 PB 값을 저장해주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에다가 20 값을 이 A에다 저장해 주는 거와 동일한 기능이 돼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PA가 가리키는 20 값을 PB가 가리키는 20 값을 PA가 가리키는 공간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PA와 PB가 가리키는 거는 주소가 저장돼 있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간. 값을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는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있는 20 값을 그 A라는 공간에다 저장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PB에 있는 20 값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A에다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다가 20을 저장하는 거와 동일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A에다가 20을 저장했기 때문에 B에다가는 이제 10을 저장해야 되죠. 그러면 10을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템프에다가 임시로 10을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을 다시 B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템프에 있는 값을 PB 포인터 값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그러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순서상으로 해서 바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다가는 20이 들어가지는 거고 B에다는 10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템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고 지금 B에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어노 코드가 또 나왔는데 이건 이제 배열에 대한 거예요. 배열. 자, 우리가 배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열하고 포인터의 관계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배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x라는 배열이 있고요. 이 배열에 0, 1, 2, 3 이렇게 배열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인자가 있는데 여기에 100이 들어있고 200, 300 이렇게 400 이렇게 저장한 거예요. 400에 저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x가 예를 들어서 포인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 이 x는 요 첫 번째 값, 요 첫 번째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x 포인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x의 포인터는 어디를 가리킨다?
배열의 첫 번째 값을 가리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y는 정수형으로 했고 y에다가 뭘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을 계산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설명으로 내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수 배열 x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초기화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포인터 x 플러스 2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라는 거는 이 x에다가 포인터 변수 x 그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 이동하는 거와 같아요. 위치 이동을 두 번 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값 x가 가리키는 것이 첫 번째 값이라고 했고 여기서 그 두 번 이동하는 거 더하기 2를 한다는 얘기는 배열의 x의 주소값에서 2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x의 주소값의 2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x의 제로값 요거에서 2만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한계정수의 자료 크기만큼 두 번 이동시키는 것과 같아서 x2가 되는 거예요. 2의 인자값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x의 2가 포인터가 되는 것은 여기에 300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포인터 x 플러스 2는 뭘 말한다? 이 배열에서 봤을 때 300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에다가 지금 50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값은 얼마다? 그래서 350이다. 자, 이해 가시죠? 그렇게 여기 포인터로 만약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x 플러스 2 했을 경우는 배열에서 이렇게 두 칸 이동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동한 칸에 그 인작 해당되는 값, 배열의 값에다가 50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일단 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 언어 특징이에요. 이식성이 뛰어나나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인터프리터 언어가 아닙니다. C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유닉스 운영체제 구성하는데 시스템 프로그램 맞고요. 그다음 포인터, 번지 연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개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래스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필드와 이 필드를 연산하는 메소드로 정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와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속성은 객체들과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을 파이 처리로 객체하는 레코드. 그다음에 속성은 필드와 같은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여기 필드 또는 메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드 대신 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데이터 구조와 구조화에서 이루어진 연산들을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맞고요. 메소드는 객체들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요. 이 메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객체의 상태를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수단이고 객체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거 정보를 교환하기 수단에 대한 설명은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객체 지향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객체 지향 특징은 추상화, 정보, 닉, 모듈화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 제가 그때 옛날에 설명드렸죠. 캡추 다정상 캡, 캡추 다정상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캡슐화, 그 다음에 추상화, 다형성, 정보 닉, 그 다음에 상속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객체 동작 지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거 맞고요. 객체 중심에는 재사용 기능, 이거 핵심이죠. 재사용. 그 다음에 객체 중심은 구조적 코딩을 극대화했다. 객체 중심으로 하는 거는
객체 지향이라는 건 구조적 코딩이 아니고요. 이벤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에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에요. 객체 지향은 객체 중심으로 만드는 거고 구조적 코딩이라기보다는 이벤트 중심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객체 코딩은 이벤트 중심.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게시판 입력,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 언어.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로 스크립트, 인터랙션, 사용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하는 스크립트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스크립트 언어인데 이 웹서버에서 실제 동작하는 것들은 이 스크립트 언어들은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는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거고 실제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것은 보통 ASP, 뭐 JSP, JS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 언어. 자, 클라이언트형 스크립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뭐 VB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의 대표적인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자바에서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임포트 이런 구문을 써야 돼요. 맨 위에다가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선언한 다음에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와 메소드를 콜론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점으로 마침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요. 메스 이렇게 클래스 그 다음에 abs 이렇게 메소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java.lang, java.util, java.io, java.net 요게 패키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바랑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기본적으로 자바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료형,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하나 더 나왔는데 여기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에 보면은 여기 그 2.1 F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뭘 뜻이냐면 F는 플로트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을 표현하는 변수를 말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두 자리를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소수점이 있는 자리 소수점 값인 경우 그러니까 요게 소수점 값이잖아요. 그렇죠? 소수점이 있는 게 실수죠. 실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두 자리를 확보해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2.1이기 때문에 소수점 2 이상에 있는 거 정수에 해당되는 거는 다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수 부분은 모두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반올림해서 지정한 자릿수 한 자리만 표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13.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언어의 입출력 명령을 잘못 표현하는 것은 자 입력하고 출력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린트 F는 출력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캔 F도 마찬가지 이거 입력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푸차라고 해서 데이터를 요거는 입력이에요. 입력인데 캐릭터를 입력받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객차는 출력하는 음, 어, 이제 서식 문자열 이게 요런 것들이 이제 서식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서식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 되었네. 거꾸로 했네. 여기가 입력인데 개차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릭터만 캐릭터 변수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서식 문자열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캐릭터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잘못 구성된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int i가 있고요, 플로트 j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수 변수고요, 이 정수형 변수고요. 자, 이건 캐릭터 변수. 이 캐릭터인데 스트링으로 해서 배열로 만든 거죠. 자,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는 문자열을 처리하려면 캐릭터 변수의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배열로. 그러니까 문자열을 처리하는 별도의 데이터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변수의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캐릭터 글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개 글자를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canf라는 것은 입력을 받는 건데 여기서 보면 f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서식 문자 f는 플로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실수를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i라는 것은 i의 입력 값을 그러니까 입력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i의 어떤 사용자가 PC에 입력하잖아요. PC에 입력하면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여기 i 변수에다 넣으라는 뜻이에요. 이 %i라는 게. 이 %i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i의 어떤 거예요? 주소. i의 메모리 i라는 변수가 해당되는 주소 값에다가 주소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i라는 게. 그래서 입력 들어온 값을 이 주소 i의 주소 값에다가 저장해라 그런 뜻인데 i는 정수형이잖아요. 정수형인데 플로트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구문이 틀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F 대신 D라고 이렇게 썼어야죠. D. 그리고 J는 실수형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S라는 것은 스트링, 문자열에 대한 서식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에 대한 서식 문자열이기 때문에 맞고요. 이건 맞아요. 자, 그래서 서식 문자열과 입력받는 값에 저장할 변수의 자료형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D로 했으면 정수형, 인트형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F라고 했으면 실수형 변수, 플로트 뭐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주요 예외 처리 객체에 대한 원인으로 설명한 것은 객체에 대한 원인이 잘못된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외울 수밖에 없는데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이해를 하시면 클래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file not found exception이란 파일을 못 찾았을 때 에러를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거는 수리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오류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을 숫자에다가 변환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arithmetic exception은 뭐 0으로 나눈다든가 했을 때 산술 연산에 대한 오류, 에러에 대한 예외 상황 발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3번 이 설명에 대한 것은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을 숫자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버 포맷 인섹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것은 배열의 범위에 벗어난 접근 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배열을 우리가 x 뭐 그래서 10이라고 10개의 칸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10개가 아니라 뭐 11번째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려고 시도한다든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exception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설명을 마무리 드렸고요. 제가 네, 일단 끊고요.